네, 이번에는 특징주들 흐름 점검해보고요. 투자 전략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신보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알테오젠 좀 봐야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도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분위기네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알테오젠 지금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을 좀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펩트론 하한가도 한번 갔다 왔죠. 이게 이제 사실 보고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시장에선 지금 이제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지금 알테오젠을 봤을 때 제가 지금 가장 좀 약간 시장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호재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두 가지가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최근에 좀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테오젠의 그 라이벌 기업이죠.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어떤 그런 특허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소송 제기. 그렇죠. 소송을 거죠? 제기를 하겠다. 그 부분 그다음에 2천억과 관련된 어떤 그 상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뭐 회사에서는 뭐 아니라고도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임시주총에서 이미 정관 변경에 관련돼서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죠. 2천억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이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한 50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의 그 히알루론이다제 생산을 직접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 팹리스 기업처럼 이제 이 어떤 연구만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공장이 없다 보니까 그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2천억을 쓰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한 2001년도인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멈췄다 그걸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전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호재가 안 먹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크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간 머크가 알테오젠의 그 경쟁사인 할로자임한테 소송을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오전 중에 나왔습니다만 10시 반 정도에 아마 단독 기사로 꼽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반등하고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날 같았으면은 이게 상승 전환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먹힌다라는 게 좀 약간 우려스럽긴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이제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 다시 반등을 줄까 그리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오리온이 원래는 알테오젠을 예전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리온이 알테오젠의 인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잘 됐죠.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머크사가 알테오젠한테 딜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니네 나한테 지분 좀 팔아라. 내가 1조 정도 줄게라고 했을 때 지분율이 그때 한 19% 정도 1조에 사겠다라고 했는데 알테오젠이 조금 더 불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되고 지분 매각이 무산이 되고 비독점이 독점으로 이제 계약이 좀 바뀌었죠. 안 팔긴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창립자나 대표이사분이 부부죠. 두 분이 부부인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운영을 잘하는 쪽에 매각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약간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카드가 어떤 머크 쪽의 어떤 지분 뭐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한 19%였는데 지금은 지분 가치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좀 약간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하락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저점을 깨냐 안 깨느냐가 문제긴 한데 수급적으로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대놓고 거의 뭐 손절일 수도 있고 익절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바로 V자 반등은 사실 불가능하고 오늘 정도에서 어제 저점 안 깬다라고 하면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 약간 나온 다음에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흐름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12% 넘게 빠지고 있는데 긴급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JNTC 살펴보겠습니다. SKC의 이제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수준의
R&D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죠. 유리기판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네. 관련주들도 원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SKC발 뉴스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관련주들 움직이다가 네. 위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 움직이는 게 낫지 올라갔다가 밀리는 건 이제 다음 주가에 좀 약간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JNTC 고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 때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앞에 이제 강화 유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죠.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JNTC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중국의 화웨이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벤츠 E클래스 새로 나온 거 이제 보시면은 운전석서부터 가운데 센터 콘솔 그 다음에 조수석까지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JNTC 하나밖에 없고 JNTC가 벤츠에 그것도 만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더 저변이 확대가 되면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꺾어지는 휘어지는 이제 커브드 글라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는 JNTC 하나밖에 거의 없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KC 앱솔루스 미국에서 1억 달러 보조금 수령을 했다. R&D 보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JNTC는 과연 유리 기판에서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포저라는 건 뭐냐면 밑에 이제 기판이 있고 유리 기판이든 아니면 실리콘 기판이 있고 위에 HBM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칩 같은 거 이제 AI 칩이나 CPU, GPU가 들어가죠.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인터포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 인터포저를 구하지를 못해갖고 생산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그 JNTC가 이 기판과 위에 칩을 연결하는 이 인터포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생산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시장이 언제 개화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올해 이제 여름쯤에도 굉장히 이쪽 테마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럼 언제 만드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SKC 좀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SK 앱솔루스의 미국 공장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현재 SKC에서 오피셜로 나온 거는 지금까지 공정은 한 75% 정도다. 연말까지 우리가 다 만들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올해 초 같은 경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았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앞으로 상용화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성장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가 지금 사실 많이 그 톤다운 돼 있는 상황에서 유리기판 쪽 관련주들은 하나 정도 좀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피로틱스가 지금 대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역시 위쪽에서 많이 밀려 있고 JNTC도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몇 개가 없거든요. 물론 SKC 자체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주가로서는 이제 기업으로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겠지만 SK 앱솔루스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옆에 이제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어떤 퍼포먼스는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JNTC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유리 인터포저 만드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약간 그 주가로서 어필을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도 탄탄하고 어떤 그 화웨이 쪽에서요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 초에 신제품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에 실적까지 좀 한번 기대를 유리기판 모멘텀과 해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종목이라고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TC 봤는데 유리기판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설명 도와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사실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세계 최고층인 321단
1테라비트 TLC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네. 헤드라인 장식하고 있네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이닉스 오늘 주가 좋으니까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만든 최신의 그 AI 칩 이름 아시죠? 가장 그 7억짜리 하나에 7억짜리 발열 문제가 있었던 HBM. HBM인데 엔비디아가 만든 거 블랙. 웰. 네, 그 전에 나온 거 이름은 혹시 모르시죠? 블랙웰 전의 제품. 뭘까요? 그게 이름이 호퍼라는 제품인데 호퍼, 네. 그게 왜 호퍼고 왜 블랙웰인지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블랙웰이 왜 블랙웰이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어떤 분이냐면 1900년대 중반에 2000년도 아니고 1900년 중반에 AI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만든 흑인 그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이 이제 블랙웰이에요. 그래서 블랙웰을 만든 거고 그 전에 이제 블랙웰 전의 제품이 이제 호퍼거든요. 호퍼는 뭐냐면 여성 컴퓨터 과학자인데 요즘은 좀 안 쓰긴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 언어 배우면 코볼이라는 언어를 배웠었거든요. 그 코볼이라는 언어를 만든 분이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 이제 궤적도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I 알고리즘을 처음 만든 분을 지금 최고의 제품의 이름으로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하이닉스 주가가 좋아서 재밌는 말씀 좀 드려봤고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잘못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하이닉스의 리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도시바 반도체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낸드 생산을 늘리면서 낸드 가격이 떨어지고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한 20-30%를 차지하는 낸드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내년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반대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키옥시아가 있잖아요. 키옥시아가 이제 12월 중순에 일본 도쿄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지분을 지금 현재 한 19% 정도를 갖고 있어요. 19% 정도 갖고 있고 어떤 그 추가로 주식을 획득할 수 있는 CB를 15% 갖고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34%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 키옥시아 상장 때 14조 원 정도로 상장 예상가를 잡았을 때 하이닉스가 갖고 가는 어떤 지분 가치 평가에 거의 4조 원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을 한다 안 한다 했을 때 그 글로벌에서 삼성전자한테 니네 키옥시아 지분 팔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팔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장한 다음에 지분을 뭐 처리를 하더라도 이 4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제 하이닉스에 꼽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네. 우리가 보통 뭐 HBM,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 낸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에 뭐 AI용 뭐 고성능, 뭐 고용량, 그다음에 저전력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원래 인텔에서 그 인수했던 그 낸드 플래시 중국에 있는 공장 계속 적자였었는데 흑자 전환됐죠.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뭐 의미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321단 1테라비트 TLC 4D 낸드 플래시 같은 건 좀 용어가 어려운데 네.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낸드는 이제 이 적층의 싸움입니다. 누가 많이 쌓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좀 앞서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세계 최초로 321단, 그 다음에 1테라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TLC라는 거는 트리플 레벨 셀이거든요. 이제 싱글, 더블, 트리플 했을 때 트리플 레벨 셀, 하나의 셀에 3개의 데이터를 담는다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뭐 시장에서, 뭐 낸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약간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좀 얘기를, 시장에서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이 사실 뭐 어떤 뭐 어디에 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가 살짝 강보합이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를 건 아니고 하이닉스의 자체의 어떤 탄력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어제로 차트를 되돌려 놓으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를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걱정할 정도로 차트가 좀 약간 바뀌었죠. 삼성전자는 좀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고 하이닉스는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방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은 듯한 느낌이죠. 하이닉스 수급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뭐 외국인들 기관이 동시 그 순매수 우리가 보통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기관이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면 그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최근에 수급이 좀 약간 전환이 되는 듯한 느낌이죠. 외국인들은 11월 중순서부터 이제 매도 쪽으로 빨간색 선입니다. 전환이 되고 있고 11월 중순서부터 그 물량을 이제 기관이 좀 받아가면서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느낌인데 조금 약간 뭐 안 좋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원래 외국인 수급을 많이 좀 따르긴 합니다만은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니까 수급의 주인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좀 어지럽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하방은 거의 뭐 잡은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힘을 내줘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지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약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2선, 3선에 있는 종목분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좀 약간 조용하고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나와서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좀 약간 뭐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웰의 이제 4분기 공급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얘기를 한 데다가 또 SK 다른 계열사들처럼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들 그리고 주가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